요양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저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32,400원.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 통장에는 1억 4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작년 봄이었습니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혼자 일어나기가 어려웠습니다. 검사를 받았고 의사는 당분간 요양병원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왔습니다. 가방을 정리했고 입원 서류를 챙겼고 약 봉투도 따로 모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챙길게.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통장도 맡겼고 도장도 맡겼습니다. 병원비가 계속 나갈 테니 아들이 관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니까. 게다가 아들은 형제들 중 가장 꼼꼼한 편이었습니다. 사업을 한다고 늘 바빴지만 이런 서류 정리는 항상 아들이 제일 먼저 챙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요양병원 생활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하루는 느렸고 한 달은 빨랐습니다. 아들은 2주에 한 번쯤 왔습니다. 병원비 영수증을 가져왔고 입금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달은 재활치료가 들어가서 좀 더 나왔어요. 알았어. 간병비도 조금 추가됐어요. 그래, 고생한다. 대화는 늘 그 정도였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설명하면 그냥 그런 줄 알았습니다. 병원에서는 하루가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아침 먹고 치료받고 누워있고 창밖을 보고 다시 저녁이 옵니다. 그러다 보면 통장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병원비는 아들이 내고 있고 필요한 것도 챙겨오고 있고 가끔 과일도 사왔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원하던 날이었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간호사에게 마지막 설명을 들었습니다. 약 봉투를 받았고 서류 파일도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방이었습니다. 익숙한 장롱, 익숙한 창문, 익숙한 식탁이었는데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문득 통장이 생각났습니다.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통장 줘봐. 아들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입퇴원 서류 정리하고 드릴게요. 그 말이 조금 걸렸습니다. 그래도 결국 그날 통장을 받았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잔액 확인을 눌렀습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32,400원. 다시 눌렀습니다. 똑같았습니다. 화면이 갑자기 멀게 느껴졌습니다. 한동안 손가락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거래 내역을 눌렀습니다. 병원비 이체가 보였습니다. 한 달에 2번, 130만원, 150만원, 많아도 6개월이면 2천만원 안팎이었습니다. 그런데 1억 4천만원이 있던 통장에 3만원밖에 남지 않았다면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간 걸까요? 저는 화면을 천천히 올렸습니다. 그때 보였습니다. 병원비 말고 다른 이체 내역들. 4월 7일 300만원, 4월 19일 200만원, 5월 11일 400만원. 처음에는 한두 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다음 달에도 있었고 그 다음 달에도 있었습니다. 작은 금액처럼 보이던 것들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거의 매주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건 병원비가 아니었습니다. 병원비 사이에 다른 이체가 계속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들어간 계좌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그대로 멈췄습니다. 아들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모르는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한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아들이 집으로 데리고 왔던 사람, 잠깐 인사만 하고 갔던 사람, 그 뒤로는 다시 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몇 번이고 다시 봤습니다. 이런 일이 왜 가능한 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통장과 도장을 맡기면 은행에서는 그 사람이 거래하는 걸 정상으로 봅니다. 가족이면 더 그렇습니다. 병원비를 대신 내고 영수증도 가져오고 창구에서 직접 처리하면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사이에 끼어있는
다른 이체입니다. 본인은 병원에 있고 전체 거래를 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확인했을 때는 이미 늦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거래 내역 봤어?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그게 제가 설명할게요. 누구야? 이 계좌. 또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친구한테 잠깐 빌린 게 있어서요. 저는 바로 물었습니다. 왜 내 돈으로? 아들은 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돈으로 갚은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관리하다 보니 말이 길어질수록 더 못 듣겠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기를 귀에서 떼지도 못한 채 한참 서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제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1억이 넘는 돈이 아들 이름도 아닌 다른 사람 계좌로 흘러갔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맡긴 건 통장이 아니었습니다. 제 통장 안에 있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거래 내역서를 뽑았습니다. 1장, 2장, 3장. 종이가 길어질수록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걸 막을 수는 없었나요?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위임하신 상태라면 은행에서는 정상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접수는 됐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말했습니다. 직접 맡기신 부분이 있어서 처리가 간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억울하다는 말도 화가 난다는 말도 입 밖으로 안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분명 제 집이었는데 전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장롱도 그대로 있었고 식탁도 그대로 있었고 창문도 그대로였는데 그 안에 있던 제 삶은 그대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그 돈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 계좌가 정확히 누구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들은 끝까지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양병원에서 퇴원한 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에게 통장을 맡길 수 있습니까?